또 장녀에 대한 증여금 관련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충분히 수긍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끌어내는 등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공적을 남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은 국무총리는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또 법무부 장관과는 다른 자리거든요. 국정 전반을 통할해야 되고 국정 전반을 이끌어야 되는 자리여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우리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메르스 문제 때문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모두 발언에서도 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국무총리라든가 대통령 등 국가 최고 지도자들은 이러한 국가 위기 사태, 국가 재난 사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 수습을 잘 해야 명재상, 명총리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2008년에 중국 사천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예, 당시 중국의 원자보 총리가 재난 현장을 진두지휘하면서 사태 수습에 진력하는 모습을 보고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렸던 그 기억 알고 계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그러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도 보면은 이러한 긴급 이 전염병이 돌 때는 신속하게 행동하라. 또 거짓말에는 은폐하지 마라. 처음 대책이 최악의 세태를 대비한 대비책과 일맥상통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긴급성, 정직성, 일관성 이 세 가지 원칙에 비춰봤을 때 우리 방역 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발병 초기에 보건당국이 굉장히 무능했다는 국민적 평가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총리가 됐을 때 국가 재난사태, 비상사태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초기에 보다 더 단호하고 광범위한 대책을 다 이루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아쉬움이 남고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직후에 정부가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서 방역이라든지 또 환자 치료라든지 또 격리 문제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시스템도 갖췄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과 함께 결국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총리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국가의 재난에 대해서 사전 대비하는 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발생 우려에 대해서부터 대처해 나가는 초동 대처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는 온 국민의 역량을 다 모아서 민, 관, 경우에 따라서는 군, 학교까지 같이 힘을 합하는 그런 총체적 대응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좀 느끼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이런 어려움에 대처하는 요령을 좀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정부의 홍보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국민들과도 함께 그것을 나누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현안은 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 요구를 내용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충돌을 하고 있고 또 당청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법률을 전공한 우리 국회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또 헌법학자들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법률적 논쟁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청문 과정이 빨리 진행이 되면은 법안이 정부에 넘어가 있을 당시에 총리로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만약 총리로 지명된다면은 이 문제를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보관을 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전혀 없지를 않습니다. 위원회 걱정을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실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또는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그 양자가 충돌되지 않으면서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감으로써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성동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정부의 총리 순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정되신 걸 축하드려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 21일 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내정 발표를 했는데요. 후보자로 내정이 됐다라고 하는 통보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 이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 며칠 날 받으셨습니까? 그런 자세한 인사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충분한 시간 청문회장에서 국가 비밀일 경우에는 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후보자가 취사 선택에서 답변을 할지 말지를 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후보를 고르다가 고를 수가 없어서 후보자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내정이 되신 건지 막판에 되신 건지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고. 그래서 21일 날 공식 발표가 됐는데 언제 후보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정자 발표되기 전에 충분한 기간 전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부장관직을 유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로 내정됐으니 장관직을 사의하겠다라고 하는 표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무부 직무가 엄중하기 때문에 아니요, 상식적 사의를 할 것 같은데 사의를 할 테니 하겠다라고 하는 논의를 청와대나 누구와 조율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만은 선례들을 찾아보고 또 지금 업무 진행을 위해서 어떤 총리가 것이 되지 않고 낙마가 되셨을 때 그때도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예. 병역 면제와 관련한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병역 면제율이 몇 %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다릅니다만은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2.2% 정도가 병무청의 통계입니다. 2.2%. 박근혜 정부의 4급 이상 고위공직의 병역 면제율이 물론 모르시겠으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입니다. 장관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 면제율이 15%입니다. 왜 이상하게도 고위공직으로 올라가는 분들은 그렇게 아프신 분들도 많고 가정이 빈곤하신 분들도 많으신지 참 모르겠는데요. 후보자께서도 병역 이제 면제 받으신 상태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 법대를 다녔으니까 사법고시를 봐서 법무관으로 갔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질문을 많이 해오시는데요. 후보자는 당시에 대학 재학으로 연기할 수 있는 것까지를 다 연기를 하셨고 이때 병역 면제가 되지 않았으면 바로 군대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죠. 더 이상의 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제가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국가와 국민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을 말씀드리면 제가 70년대 말, 80년대 아니요, 제 초에 질문에 답변만 해주세요. 공부를 그게 했는데 마지막 기회였죠. 그 당시에 이제 학부 중에 시험이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대학원까지 가서 대학원 재학 중에 시험 도전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기록이고 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병역이 면제됐는지는 후보자도 저희도 문서로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면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연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건 그거죠.
사실 단마진이라고 하는 이 두드러기, 단마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걸로도 군 면제가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데 후보자가 과연 단마진이라는 것을 얼마나 알았나, 그리고 이게 정말 후보자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후보자께서 완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분이, 군을 면제받을 정도의 두드레가 심하신 분이 그 다음에 사법고시를 바로 패스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력을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고 보는 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는 이분이 현역으로 단마진인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끝까지 완료하신 분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일 때도, 이 정도의 상황일 때도 공익요원으로 빠지지도 못하고 면제는 고사하고 현역 복무를 하는 수준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상황인데 과연 후보자가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가 정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려서부터 만성이었기 때문에 아파왔는지에 대한 생활기록부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도 했는데 오늘 뭐 아침에 보내주셨더라고요. 성적을 전부 다 지우고 밑에 부분만 공개해서 보내주셨던데 그런 생활기록부는 누가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앞서 우원식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을 주셨는데 81년도에 공직자가 되셨으니까 이후에 한 번도 어디에 이력서를 내보신 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아니, 좀 답변만 하세요. 여러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은 하나밖에 안 했어요. 이력서를 내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따로, 저는 대학 그래서 아마 다니면서 생활기록부를 떼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도 소위 요즘 뭐 3포 세대, 5포 세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국민들 다 어디에 원서 낼 때 생활기록부를 학교 가서 발급해 옵니다. 근데 이걸 집에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참 암담하실 것 같은데,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신부진에서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보고를 듣고서는 이런 부분은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뭐 안 된다 하는 그런 선례를 극복하고 후보자 근데 저희가 제출을 보기에는 해라. 지극히 건강하세요. 중고등학교 때도 학도 훈련병에 연대장 하셨고 생활도 학부부로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후에 또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후보자가 정말 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후보에게 있는 겁니다. 관련한 자료들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